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장관급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인데요. 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기소된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북송됐다는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작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안보라인 책임자들의 공통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입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함께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민 합동조사를 멈추게 하거나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 전 원장은 조사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빼고 조사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허위 작성하게 시킨 후 통일부가 배포하게 한 허위 공문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추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의사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추방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북송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귀북 의사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미 한미와 정면 대결을 선포한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3월의 한반도 정세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여느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이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시행되며 지휘관과 참모의 계획 수립, 결심 절차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습 기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됩니다. 한미 훈련 기간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에 반발해 더 강도 높은 도발로 맞대응할 전망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의 망동질, 갈굼질에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라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 공식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되면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으로는 대규모 포사격 훈련,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한미와 북한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일본이 상반기 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작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감시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데요. 대비 상황은 어떤지 또 문제는 없는지 서영석 기자가 해양 방사능 검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정부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염수 유입 감시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항만과 연안 감시 지역을 52곳, 원근해 감시 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한 겁니다. 여기 약수통처럼 보이는 게 멀리서는 300km 지점에서 떠온 바닷물인데요. 이렇게 작은 시료로 만들어 방사능 농도를 알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최장 2달까지도 걸립니다. 방사성 오염물질 중 가장 많은 삼중수소 등의 검출을 위해 바닷물을 증류하거나 화학물질을 넣어 침전 건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물 약 200톤이 가득 찬 국제규격 수영 경기장에 단 한 방울의 방사성 물질이 퍼져 희석돼도 검출 가능할 정도로 측정 정밀도가 높다고 자신합니다.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현재 분석하는 것보다는 10배 정도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측정에 걸리는 시간 탓에 정상 결과값이 나와도 지금이 아니라 길게는 2달 전에 정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상 발견 시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인데 이 문제를 풀 뚜렷한 해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염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하는 것처럼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센터 홈페이지에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에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참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어제 오후 호남 고속도로에서 소주병 수백 개가 도로 위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톤 화물 차량에 실려있던 빈 소주병 수백 개가 깨져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고속도로 상행선과 진입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선 주변 운전자들이 유리 조각들을 치운 덕분에 사고는 금세 수습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경인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나들목 인근입니다. 도로 한복판이 깨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여 아수라장입니다. 사람들이 빗자루와 플라스틱 상자로 유리 조각들을 쓸어 한쪽으로 모읍니다. 고속도로와 진입로에는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선 차들로 긴 줄이 이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27일 오후 3시 50분쯤.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2.5톤 화물 차량에 실려있던 소주병 상자 30여 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빈 소주병 수백 개가 깨져 고속도로 상행선과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수습에 나선 건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차량을 멈춘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려 도로 한쪽으로 깨진 병 조각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도로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차량 통행은 30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고객 차량들이 정차한 후에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한 차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1차로에 있는 소주병을 2차로로 제거한 후에 경찰은 소주 상자를 고정했던 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과 캐나다도 정부 관련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는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政府端末で要機密情報を取り扱う場合には、基準により TikTok をはじめとする SNS など外部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밀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 위험을 검토한 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확보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는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This may be a first step, it may be the only step we need to take, but every step of the way we're going to be making sure we're keeping Canadians safe. 앞서 미국 연방정부 역시 틱톡을 통해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사용 금지 조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